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지 마니투데이가 격주로 수요일마다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한국갤럽과 조사를 합니다. 만 18세 이상 5,67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가지고 그 중에서 1,001명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응답률은 17.6%입니다.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입니다.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무선 전화 87.8%, 유선 12.2%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가 아니고 자동응답이 아니고 전화원과 직접 통화를 하니까 이 조사가 신뢰도가 높다는 설이 있고, 또 여기에 이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수층은 경제신문을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방식이 오히려 정확하다, 또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하면은 보수층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아주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식으로 직접 전화를 걸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ARS로 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하는 그런 경향은 뚜렷한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갤럽이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조사의 신뢰성이 보통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987년 대선에서 한국갤럽이 최초로 후보 득표율을 예측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중한 이후에 이제 대선 출구조사가 관례화가 됐는데, 지금까지 대선 출구조사는 뭐 거의 맞았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여기 아주 여러 각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컨대 김건희 씨의 몰래 녹음, 이게 대선에 영향을 주느냐, 지지율에 영향을 주느냐는 것까지 조사를 했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많습니다. 영향을 준다 보다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네거티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율 변화를 보면은 2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 지지율의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2주 전이면은 뭐 1월 1일 금방인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9.2%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6.1%로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29.2에서 36.1로 늘고, 2주 전에 37.6이던 이재명 지지율은 34.9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 6.9% 오르고 이재명은 2.7%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9.6% 포인트로 좁혀지다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시 앞장서 나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36.1대 34.9입니다. 36.1대 39, 34.9. 거의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주 전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가 12.9에서 13.5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면은 우선 이런 큰 변화를 주도한 것은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 더 넓혀서 20대, 30대, 40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용단으로 이준석을 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 공약을 발표한 게 속속 먹혔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병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린다든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공약, 맞춤형 공약이죠. 이게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4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40% 밑으로 딱 갇혀 있습니다. 그 40%는 일종의 마의 장벽인데, 문재인 잘한다 40%입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해야 한다 40%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상한선이 40%입니다. 이 40%를 넘지 못하고 60%는 문재인 잘못한다, 정권 교체해야 한다. 그러니까 4대 6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38선처럼 이게 넘기 어려운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단일화죠. 단일화를 하면은 6대4 구도에서 정권 교체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41, 잘 못하고 있다 55,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 56, 정권 유지해야 된다 37입니다. 그 차이는 19%포인트인데요. 19%포인트. 아주 큽니다. 자, 이 윤석열 이 지지율이 오른 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10.7%, 인천 경기에서 9%포인트, 대전 충청 11%,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7.5%에서 골고루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지지율은 윤석열 40%입니다. 반올림해서 윤석열 45, 이재명 25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지율은 이게 전국 파급 효과가 크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0대 25로 윤석열이 앞서고 있다.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35.8, 36입니다. 반올림 36, 이재명 32,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중도층은 또 윤석열과 안철수가 갈라가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좀처럼 30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예컨대 제1야당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2주차 조사 이후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32에서 37% 사이를 맴돕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잘 못해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이동하지 않고 안철수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응답은 전국 평균이 30.8%가 아직도 부동층 이야기인데, 여기에 20대 30대가 가장 많아요. 20대 바꿀 수 있다가 63.5%입니다. 30대는 46.2%입니다. 2030 세대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스윙보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스윙해서 딱 붙어버리느냐, 2030이 결판 낸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13.5%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이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윤석열 42.5, 이재명 39, 그리고 심상정 9.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 43.6, 이재명 35.7, 심상정 8.1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비 윤석열은 3.5%포인트 우위, 안철수는 7.9%포인트 우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윤석열, 안철수 중에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 물으니까 안철수 48.1, 윤석열 39.6%로 안철수가 8.5%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 안철수를 단일 후보로 미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많으냐 이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또 이 진보 성향자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역선택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의 69.6%가 안철수, 진보 성향자의 69.2%가 안철수 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안철수 쪽으로 가면은 안철수 지지하던 사람들이 계속 안철수를 지지할 거냐, 아니면 그때는 이재명 쪽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 이게 이른바 역선택의 이 성향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60.3%입니다.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빠져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인데 대충 빠지면은 그게 윤석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 또는 24%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안철수는 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씨 몰래 녹음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물었더니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가 12.4%,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40.8%, 모르겠다 10.4%,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36.4%, 긍정적인 영향과 별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를 합치면 53.2%,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36.4%. 이게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사안이든지 한국 사람들은 정권 교체 편에 서 있느냐, 정권 유지 편에 서 있느냐로 사물에 대한 판단도 그 선에서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6대4의 구도를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